이번 시간은 스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수소 원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 함수는 3개의 양자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실험을 해보니까 3개의 양자수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4번째 양자수가 필요했습니다. 어떤 실험이 설명이 안 됐냐면은 이 다음에 4가지 것들이 설명이 안 됐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실험이에요. 스턴젤라 엑스페리먼트. 그 다음에 더블렛 스트럭처, 비정상 지만 이펙트, 주기율표에 관한 문제는 책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턴젤라 이펙트는 수소를 쏴줍니다. 수소 원자를 그레디언트가 걸려있는 자기장에 쏴주니까 두 가닥으로 갈라져서 나오더라는 얘기죠. 자기장을 지나니까 수소 원자가 2개로 갈라져 나온다는 게 스턴젤라 엑스페리먼트입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자석이거든요. 수소 원자가 자석의 영향을 받아서 경로가 휘어졌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수소 원자의 자기장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만약에 수소 원자가 자성을 띠지 않는다면 자석에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경로가 휘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왜 수소 원자에 자성이 생기냐면은 전하를 띤 입자가 그 안에서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장을 만들어내서 작은 자석처럼 행동한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한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기 모멘트가 생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수소 원자 안에. 근데 자기 모멘트가 왜 생기냐면은 전하를 띤 입자가 뭔가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가운동량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전자는 원자 주위를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라는 걸 갖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가운동량을 갖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모멘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따라서 자석에 가까이 갖게 되면 청력을 발생시키든지 인력을 발생시켜서 경로가 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실험은 수소 원자 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수소 원자의 제일 낮은 에너지 상태는 s 오비탈에 있거든요. s 오비탈에 지금 전자가 있거든요. 근데 s 오비탈의 가공동량 인자수는 0이거든요. 그러면 L은 얼마가 될 거냐면 0이라고 얘기했었죠. s 오비탈은 가공동량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s 오비탈에는 전자는 가공동량이 없고 따라서 마그네틱 모멘트가 없을 거라는 거죠. 따라서 자석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백보양보에서 전자가 s오비탈에 있지 않고 예를 들어 p오비탈에 있다. 그럼 얘기가 되겠죠. 일단은 p오비탈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자기 가군동량을 갖고 있고 가군동량이 세 방향이 있다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갈라지긴 갈라지는데 몇 가닥으로 갈라져야 되냐면은 3가닥으로 갈라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실험은 3가닥이 아니라는 거죠. 수소 원자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는 자기 모멘트가 없어서 갈라지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고요. 갈라져도 홀수계로 갈라져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s오비탈에 있다 그러면 안 갈라져야 되니까 한 가닥이 돼야 되고요. 전자가 우연히 p오비탈에 있었다 그러면은 L이 주어지면 ml이 주어지는데 L이 1의 경우에 ml은 1, 0, 마이너스 3개로 갈라질 것이고요. 만약에 d오비탈이 있었다 그러면은 L이 2라 그러면은 ml은 가능한 ml 값은 2, 1, 0, 마이너스 5가닥으로 갈라져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에 의해서 자기 모멘트가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은 홀수계의 픽이 나와야 되는데 스턴젤라 실험은 2개, 짝수거든요. 짝수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두 가닥으로 갈라지니까 설명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ml의 개수는 l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ml은 l이 정해지면 마이너스 l부터 1씩 플러스 시켜가지고서 어디까지 가냐면 l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개가 되냐면은 2l 플러스 1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홀수계의 ml 값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l이 정수인 한, 다시 말하면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짝수계로 나온다는 것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원자 안에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말고 또 다른 종류의 가운동량이 있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 겁니다.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말고
다른 종류의 가군동량이 필요하고 양자수가 정수가 아니고 반정수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자, L이 정수일 때는 홀수계만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반정수가 되면은 짝수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군동량 양자수가 뭐 2분의 3이었었다. 그러면 M은 이 규칙을 따르자면은 2분의 3부터 시작을 해서 1씩 감소시켜 줍니다. 그러면 2분의 3 다음에 2분의 1, 또 1을 감소시켜 주게 되면 빼기 2분의 1, 또 감소시켜 주면 빼기 2분의 3.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난다라는 거죠. 얘하고 얘의 절대값이 얘랑 같아지게 돼요. 4개가 나온다라는 거죠. 짝수계가 나온다라는 거죠. 짝수계로 갈라진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가군동량 양자수가 정수가 아닌 반정수여야 한다는 겁니다. 정수가 되면 홀수계가 나오니까. 반정수가 나와야만 짝수계가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이 현상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짝수계로 갈라지는 현상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이외에 다른 종류의 가군동량이 필요하고 그 가군동량 양자수는 반정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앵귤러 모멘텀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부르고 가군동량 양자수를 2분의 1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왜 S가 2분의 1이 돼야 되냐면은 S가 2분의 1이면은 MS는 2분의 1부터 시작을 한 다음에 1을 빼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그 S 절대값이 원래 양자수랑 같게 되기 때문에 이제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스핀 앵귤러 모멘텀의 양자수가 2분의 1이라고 정의를 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4개가 나왔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앞서와 마찬가지로 2분의 3이라고 하면 됐을 거라는 거죠. 근데 실험에 의하면 2개다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2분의 3이 아닌 2분의 1. 중요한 것은 반정수라는 거죠. 반정수의 가군동량 양자수를 갖는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이외에 또 다른 종류의 앵귤러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스턴젤라 실험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스핀 앵귤러 모멘텀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은 보통 공전으로 설명하고요. 스핀 앵귤러 모멘텀은 자전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엄밀하게는 자전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지만 쉽게 생각해서 자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하게 될 것이 이제 더블렛 스트럭처 비정상 지만 이펙트인데요. 먼저 스핀이 없을 때의 상황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스핀이 없을 때 P오비탈에서 S오비탈로 떨어지는 픽은 하나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3개의 P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똑같기 때문에 3개의 트랜지션의 픽의 위치가 같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걸 싱글렛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다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만 이펙트에서 에너지 준위가 3개로 갈라져서 픽이 3개로 나온다. 이걸 정상 지만 이펙트라고 부른다는 거죠. 지만 이펙트는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픽이 갈라지면 그걸 지만 이펙트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3개로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정상 지만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예상이라는 거죠. 이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다는 거죠. 실험을 해보니까 자기장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 이미 두 가닥으로 갈라져 있다는 거죠. 이게 실제 스펙트럼이거든요. 소디움 스펙트럼을 보면은 극명하게 두 개의 픽이 보입니다. 더블렛 구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P오비탈이 이미 두 가지 다른 에너지 준위를 갖는 두 레벨로 갈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다가 자기장을 걸어주잖아요. 더 복잡해집니다. 요게 몇 가닥으로 갈라지냐면 토탈 두 개씩 두 쌍. 4가닥으로 갈라지고요. 요 파란색 픽은 6가닥으로 갈라져서 토탈 10개의 픽으로 갈라집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3개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매우 복잡하게 갈라진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비정상 지만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예상한 거고 이게 실험값이에요. 실험.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죠. 설명이. 3가닥으로 갈라지는 것만 했을 때는 우리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너무 복잡하게 갈라진다는 거죠.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제 스핀인데요. 더블렛 스트럭처를 보이는 것은 우리가 비교적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지만 비정상 지만 이펙트는 설명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반 학 시간에는 이 더블렛 스트럭처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실험 결과입니다. 아래쪽이. 아까도 봤지만 이게 4가닥, 6가닥으로 달려지는 실험 결과입니다.
더블 스트럭처를 보이는 걸 설명해 줄 텐데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일단 p 오비탈이 두 가닥으로 갈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갈라지자는 거죠? 자, 스핀을 가정하는데 스핀이 두 가지 상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MS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우리가 흔히 그것을 뭐 업스핀, 다운스핀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제 자전으로 생각을 하죠. 엄밀하게는 자전은 아니지만. 근데 이 전자가 자전하고 있는 전자가 자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핵 주위를 돌기도 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는 두 가지 종류의 앵귤러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과 스핀 앵귤러 모멘텀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다 벡터라는 거죠. 얘도 벡터고 얘도 벡터라서 방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방향, 이런 방향. 이런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 경우는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의 방향하고 스핀 앵귤러 모멘텀의 방향이 패러라는 경우, 그 다음에 안타이 패러라는 경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전하를 뗀 입자가 가운동량을 갖고 있으면은 작은 자석처럼 행동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가운동량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방향이 패러렐 하느냐 안타이 패러렐 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다를 거라는 거죠. 두 개의 가운동량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방향이 패러렐하면 에너지가 높아질 거고요. 청력 때문에. 안타이 패러렐하면 인력 때문에 에너지가 낮아질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p 오비탈이 이제 두 가닥으로 갈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간격이 더블렛 구조를 보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스핀을 이용을 해서 이게 없었다면, S가 없었다면 이런 얘기를 안 했겠죠. 스핀 때문에 이 p 오비탈이 두 가닥으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S 오비탈은 왜 안 갈라지자는 거죠? P는 갈라지는데. 왜냐하면 S 오비탈은 L이 0이거든요. 그러니까 L이 가군동량이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스핀 가군동량이 업이든 다운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S 오비탈은 한 가닥 그냥 안 갈라지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라딕 테이블의 이행적은 무슨 얘기냐면 주기율표는 양자역학이 나오기 전부터 알려져 있었죠. 자, 첫 번째 주기에 들어가 있는 원소의 수는 수소와 헬륨 두 개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기에 들어가 있는 원소는 몇 개냐면 8개입니다. 그 다음은 18개고요. 그 다음엔 32개입니다. 얘를 간단한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2n 제곱으로. 근데 앞에 2가 왜 나오냐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이게 설명해 줄 수가 있죠. 2가 왜 나오냐면은 전자가 업스핀이 있고 다운스핀이 있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죠. 근데 스핀이 나오기 전에는 이 두 배가 나오는 것을 이제 설명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요. 스핀이 없을 때는 양자수가 3개였었습니다. 근데 3개 양자수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죠. 책에 나와 있는 스턴젤라 엑스페리먼, 더블렛 구조, 비정상 지만 이펙트, 주기율표에서 왜 2가 나오느냐. 이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현상인 것 같지만 스핀이라는 개념을 하나 동용을 해버리면 이 네 가지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현상들이 한 번에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스핀이 여기서 네 번째 양자수가 이제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 이 네 번째 양자수가 나오질 않습니다. 슈레딩거가 제안한 방정식을 풀면은 얘는 세 번째밖에 안 나오질 않거든요. 이 문제 누가 해결했냐면 이제 디락이라는 물리학자가 해결했습니다. 디락은 슈레딩거 방정식에 무슨 개념을 집어넣냐면은 특수산대성 이론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슈레딩거 방정식에는 특수산대성 이론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작업을 한 사람이 바로 디락인 거죠. 그래서 디락이 새로운 이퀘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에 특수상대성 이론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얻은 성과가 두 가지인데 그 디락이 만든 방정식을 풀게 되면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방금 얘기했듯이 스핀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유도되어 나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세 개의 양자수가 자연스럽게 유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디락이 만들어낸 방정식을 풀면 네 번째 양자수가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고 그 양자수가 2분의 1이라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수학적으로 풀리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업적이고요. 두 번째 업적은 반물질이라는 것을 예측을 해냅니다. 예측. 이런 게 있을 거다. 예를 들어서
반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양전자라는 게 있거든요. 양전자가 전자의 반물질이라고 부르는. 전자하고 양전자의 차이점은 뭐냐면 양전자는 질량도 전자의 질량과 같고요. 그 다음에 가구용량 크기도 그 스핀 콘서넌보도 전자랑 같고요. 단지 다른 것은 전해량만 다른 겁니다. 이거를 전자의 반물질이라고 부르는데 반물질이라는 게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의 방정식을 풀게 되면. 근데 몇 년 뒤에 정말로 그것이 발견이 됐죠. 그래서 디락은 노벨상까지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